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꼭 이 무대 뒤를 확인해야 해서요. 누가 허락이라도 해줬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그건 곤란합니. 저는 제 의견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하네. 경비, 이 사람 좀 당장 내쫓아 주세요. 경비 직원 두 명이 황급히 달려들며 상황을 살피자 주최 측 책임자인 이대형이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그는 얼굴이 잔뜩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 관계자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광장 입구에서 벌어진 이 갑작스러운 소동 때문에 행사장 내부까지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도대체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경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했다. 아니, 저도 이 아트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힘쓴 사람으로서 제발 들어가서 한 번만 제 관점을 공유하고 싶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축구 선수가 무슨 미술관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이번 페스티벌 주제는 고품격 예술입니 애초부터 이런 대중적 이미지를 가진 분이 우리 포스터에 등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요. 그것도 편견 아닙니까? 축구 선수도 예술을 사랑할 수 있고 다양한 장르가 함께 어우러져야 더 풍부한 행사가 되지 않나요? 말을 이어가는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그는 이번에 국내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융합문화 행사 부문에서 예술과 스포츠의 결합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러나 행사를 총괄하는 조직위원장 이대형은 처음부터 손흥민의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그들의 갈등은 표면 아래서만 무르익고 있었는데 결국 개막식 당일이 되자 이렇게 충돌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 자리에서 손흥민은 경비에게 붙들려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애써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답답했고 이번 일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이대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내 행사에 감히 뭐든지 섞어야 한다. 같은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곤란해요. 이건 순수 예술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로 망가뜨릴 수 없다고요.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넓은 스펙트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문화가 더 풍성해지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그때 근처에서 촬영하던 한 관람객이 조용히 중얼댔다. 저기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왜 저렇게 몰아쓰는 거지?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거부 반응은 너무 폐쇄적이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행사인데. 이 갈등 상황은 곧 SNS를 통해 퍼져나갈 기세였다. 행사장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이 상황을 담고 있었고 주최 측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세종 컨벤션 센터야. 권위 있는 예술 행사가 열리는 곳이지. 그나저나 내 친구가 이 축제에 관심 많다던데 이 상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계속 지켜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컨벤션 센터 복도 구석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수군대며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었다. 순간 귀가 쫑긋해질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오늘 개막식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던데 이 장면 다 찍히면 어쩌냐고. 페스티벌 주최 측이 지금 방송 송출팀 카메라 끄라고 지시하려고 한대. 설마 그럴 수 있겠어. 이미 수백 명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복도 쪽으로 쏠렸다. 이대형과 경비, 그리고 손흥민은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었으나 경비들이 쉽게 손흥민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워낙 유명 인사인데다 괜히 과격하게 대했다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누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계속 이럴 거면 주최 측이 더 비난받을 텐데. 괜히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 맞아. 무엇보다 이 행사는 다양한 예술과 함께하고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 근데 축구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한다니 이게 무슨 모순이야?
한편 몇몇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켜놓고 계속 지켜보세요. 곧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 할게요. 라며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궁금해했다. 행사 전부터 이 페스티벌의 명성은 꽤 높았다. 업계 주요 예술인들도 참여하며 미디어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이 페스티벌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장면이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이곳이 바로 세종 컨벤션 센터야. 건물이 정말 크네. 대형 전시홀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 모양이야. 그러게 외관도 깔끔하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느낌이야. 로비에 막 들어선 한 그룹의 방문객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둘러봤다. 전시관 입구에는 색색의 조명과 함께 독특한 설치미술 작품이 배치되어 있었다. 페스티벌 포스터에는 전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메인 무대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보였다. 스피커에서는 여러 언어로 구성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현재 A홀에서는 현대미술 전시가, B홀에서는 전통공예 특별전이 진행 중입니. 2층 메인홀에서는 곧 개막식이 시작될 예정기온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나 밝게 조명된 복도와는 달리 중앙에 있는 계단 부근에서는 팽팽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거기서 사람들이 촬영하며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객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저기 분위기가 이상해. 누가 시비라도 붙은 건가? 그러게 경비가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것 같아. 저기 혹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손흥민 아니야? 뭐라고? 진짜 손흥민이면 축구 선수가 왜 여기서 점점 더 많은 관람객이 상황을 지켜보러 몰려들었다. 원래라면 메인홀로 들어가 행사 시작을 기다려야 했지만 워낙 유명인이 얽힌 소동이라 잔뜩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행사를 운영하는 스태프 몇 명이 나서서 사람들을 달래려고 나섰다. 여러분 지나가실 길을 막지 마라. 주세 안전 통행에 협조 바랍니. 곧 행사가 시작되니 메인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 때문에 이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최 측 중 누군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아 이번에 VIP 게스트도 오는데 이렇게 스캔들이 나면 어떡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손흥민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주최 측에서 당연히 환영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대형 위원장이 뭔가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스포츠 스타는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예술과 스포츠가 만나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데 단지 축구 선수라고 배제해 버리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위원장님, 일단 개막식이 15분 뒤로 다가왔습. 더 이상 이렇게 밖에서 소란이 있으면 이대형은 곁에서 조용히 권유하는 스태프를 뿌리치듯 손을 휘저었다. 알아서 해. 나는 내 원칙대로 할 거야. 예술 행사는 예술가들의 무대여야 해. 스태프는 난처한 표정으로 재차 물었다. 그렇지만 손흥민 씨도 특별 게스트로 공식 초청된 상태인데 일단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로 안내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했잖아. 그 사람은 초대도 내 의사가 아니라 스폰서 측에서 갑자기 넣은 거라서. 나는 반대했어. 이 축제의 방향성에 안 맞아. 스태프는 더는 설득이 힘들다고 느꼈는지 물러서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형의 기세는 날이 서 있었다.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위상과 자부심은 대단했고 그래서 순수 예술이라는 영역에 대중 스타가 들어오는 걸 못마땅해 했다. 손흥민은 한편으로 자기가 괜히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정식 초청을 받은 게 맞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체육과 예술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또 문화예술 행사를 어떻게 더 대중에게 가까이 전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 싶었다. 사실 그는 평소에도 전시회나 공연을 찾아다니며 예술인들과 교류를 즐겨왔다. 아무리 축구 선수라도 예술적 감각을 기르는 것은 감성적 지평을 넓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에 큰 기대를 안고 왔는데 막상 문턱에서부터 이런 대접을 받으니 답답했다. 혹시 저를 잠깐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경비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요, 위원장님이 워낙 단호하셔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공개되면 저희 측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 저도 여기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요. 행사에 피해가 간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죠. 경비원은 잠시 주저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 일단 제가 위원장님 보좌관에게 상황을 다시 전달해 보겠습.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경비원은 서둘러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SNS에 라이브를 켜서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대로 뒀다간 큰 사고가 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저기 주최 측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아. 손흥민을 무시했다가는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잘못하면 이번 페스티벌은 폐쇄적인 행사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잖아.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이 행사는 기업 스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많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였다. 시민들의 공감이 중요했는데 행사의 첫날부터 차별 논란이 벌어지면 누가 좋아할까? 바로 그때 메인홀 입구 쪽에서 바쁜 걸음으로 다가오는 인물이 눈에 띄었다. 캐주얼한 정장 차림에 행사 스태프들과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 꽤나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다. 스태프들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고 그는 쟁얼음으로 이대형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위원장님, 지금 개막식이 곧 시작됩니 하지만 행사장 밖에선 손흥민 씨가 들어오지 못한 채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미 입장을 밝혔지 않나. 스포츠 스타를 굳이 끼워 넣는 건 행사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요. 그가 본인 의지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식 초청으로 알고 있습. 스폰서도 그렇게 홍보했고요. 지금 그대로 쫓아낸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내가 기획 단계부터 반대했던 사안이야. 이벤트라고 해서 아무나 섞으면 예술의 품격이 사라진다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고 인터넷 방송까지 퍼지고 있습. 이미지 손상이 너무 큽니. 한 번만이라도 손흥민 씨 말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대형은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카메라 플래시 소리, 그리고 개막식이 임박했다는 안내방송까지 모두가 그를 압박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정말 안타깝군. 그래, 일단 들어오라고 전해. 하지만 이번 행사 기조연설이나 메인 세션에는 절대 참여 못하게 해.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라고. 밖에서 경비원과 대기하던 손흥민은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주친 이대형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다. 딱 1시간만 시간을 줄 테니 웬만하면 조용히 구경만 하고 가세. 이건 내가 너그러운 척 해주는 거니 고마워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았고 참석자들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 말씀하신 예술의 품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시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행사 망치지 마세. 그리고 혹시나 기자들이 당신한테 달려들어서 뭘 물어보면 적당히 둘러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의 대립을 지켜보던 주변 스태프들은 눈치를 보기 바빴다. 여전히 이대형에게 불만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워낙 위치가 높기에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개막식이 시작되자 어수선하던 로비의 사람들은 하나둘 메인홀로 이동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조명에 불이 들어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자, 오늘 서울 국제아트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 앉았다. 행사 시작 전의 소란에 대한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공식 세리머니가 시작되자 모두 일단 지켜보는 태도로 바뀌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예술계의 저명한 인사분들이 대거 참석해 주셨습. 먼저 우리 축제 조직위원장 이대형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대형은 대형 스크린에 본인의 이름이 뜨자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걸어갔다.
그러나 소수의 관람객들은 아직도 손흥민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이대형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이대형입니. 예술은 순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고유한 미학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가와 관람객이 진정한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대형은 준비된 원고에 따라 연설을 이어갔다. 예술의 정체성, 그리고 도시 문화 발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늘어놓았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뒤쪽 구석 자리에 앉은 손흥민은 잠자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무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말 저런 태도로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여길 온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전시장이나 네트워킹 구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기자들과 취재진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인터뷰 대상을 찾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가 왜 여기에 있나라는 궁금증으로 인해 손흥민에게 접근하려는 언론인들도 보였다. 손흥민 씨, 이번 아트 페스티벌에 어떤 계기로 참가하시게 된 건가요? 스포츠와 예술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스태프 몇 명에게 둘러싸여 이동하면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 축구 선수라고 해서 예술에 무관심하다는 건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분야가 소통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최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공식 초청을 받은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제 목소리를 내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습. 그래도 오늘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저는 긍정적인 의도로 왔음을 알리고 싶어요. 이 언론 인터뷰 영상은 즉각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손흥민 아트 페스티벌에서 배제 위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고 댓글창에는 아니 축구 선수는 예술과 관계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비판글이 이어졌다. 위원장님, 지금 온라인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무슨 유치한 댓글 놀입니까? 이미 수많은 언론이 이번 갈등을 보도하고 있고 SNS에는 이번 페스티벌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질 줄은 몰랐는데 이대형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지? 예술은 예술가들의 순수 영역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건 나만의 소신이야. 그렇지만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습. 심지어 후원사 쪽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왜 손흥민을 초대해놓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하냐고. 그럼 내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최소한 공식 행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고요. 지금 사회에서도 융합이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대형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쉽게 태도를 바꾸기엔 그의 자존심이 너무 높았다. 그 사이 행사장 한쪽에서는 작은 토론 세션이 열릴 준비가 되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가 모여 새로운 예술 접근 방식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소규모 세션의 사회자를 맡은 최연우 큐레이터가 손흥민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손흥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규모 패널 토크를 진행하는 큐레이터 최연우라고 합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패널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요. 저를 초대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대형 위원장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물론 공식 세션은 아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예술과 다양한 분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 손흥민 씨 경험을 들어보면 청중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생각보다 진지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저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음 뭔가 행사의 본 취지에 맞는 자리라면 해볼 만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손흥민은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라는 소규모 패널 토크에 급히 합류하게 되었다. 위원장님 들으셨습니까? 지금 비홀서 진행되는 작은 패널 토크에 손흥민 씨가 등장한다는데요. 뭐라고?
누가 허락을 했지? 공식 세션은 아니고 큐레이터 최연우님이 자유롭게 구성한 토크랍니 오늘 행사장 한 구석에서 열기로 했는데 은근히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무단으로 섭외해도 되나? 자율 참여형 세션이니까 가능하긴 합니.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이 세션이 화제라서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 같아요. 이대형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좋아. 가서 한번 보고 오게.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혹시 문제될 만한 발언이 나오면 바로 중단시키도록 해. 비홀 구석에는 30명 남짓 모여 앉아 있었다. 무대라고 할 것도 없었고 단순히 의자와 작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사회자 최연우의 밝은 목소리 덕분에 분위기는 가벼우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우 큐레이터입니. 오늘은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주제로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특별히 저희 패널로 손흥민 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기대 어린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제가 축구 선수로만 알려져 있지만 평소에도 미술 전시나 공연에 관심이 많았습. 그래서 오늘 행사에 초청받았을 때 무척 기뻤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찍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메모하며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패널들은 갤러리 오너, 현대무용가, 미디어 아트 작가 등이었다. 각자 예술의 고유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영역과의 협업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림, 조각, 음악, 무용 정도로만 한정지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맞습. 그런데 사실 요즘엔 훨씬 다양한 형식이 나오잖아요.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설치물, VR 예술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무용가인데 가끔 스포츠 트레이닝 방식을 참고해 공연 역동성을 높이기도 해요. 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스포츠와 춤이 닮았거든요.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씨도 경기장에서 플레이할 때 신체적인 움직임을 예술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팀워크로 패스를 연결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선 굉장히 예술적인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나오면 아, 축구도 하나의 퍼포먼스 같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야기는 점차 뜨거워졌다.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저는 학부 때 순수 미술을 전공했는데 친구들 중에는 스포츠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융합 예술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가능성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질문 드리고 싶습. 사실 요즘 예술이 너무 대중성만 좇아서 오히려 깊이가 사라진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 차분히 대답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중성과 예술성은 반드시 반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 예술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이 되려면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 문 뒤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주최 측 스태프와 함께 온 이대형이었다. 그는 처음에 문제 발언이 나오면 중단시키겠다며 왔지만 막상 현장을 보니 패널과 관람객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비난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과 타 분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탐색하는 시간 같았다.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손흥민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축구를 예술로 바라본다는 시각이 무척 새로웠어요. 진짜 멋진 대화였습. 저도 앞으로 이런 행사에 더 관심을 가져볼게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었다.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예술에 대해 배운 게 많습. 감사해요. 그 순간 최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더 큰 패널 토크나 워크숍 형식으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 페스티벌이 일주일간 이어지거든요. 저야 좋죠. 다만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측에서 허락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주최 측에 제안해 볼게요.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런 융합의 가치에 동감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대형의 반응이었다. 그는 뒤에서 잠시 지켜보다가 토론이 끝난 후 쓸쓸히 비호를 빠져나왔다. 그를 따르던 스태프가 물었다.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저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 사람들은 저렇게 대중성을 외치고 뭔가 섞으려고만 해. 정말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닌지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단순히 흥미거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 있지 않나. 그는 씁쓸하게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사흘 뒤 페스티벌 3일차가 되자 전시와 공연이 연달아 열리며 관람객의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아직도 이대형 위원장이 손흥민을 배제하려 했다는 기사가 꾸준히 떠돌고 있었다. 일부 관람객은 조직위원장 마인드가 옛날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왜 초청해놓고 배척했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행사장을 찾은 손흥민은 대중과 간단히 사진을 찍어주거나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스태프의 제지도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그와 소통하고 싶어 했기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최연우와 몇몇 아티스트는 우리가 한 번 더 큰 규모의 토론회,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하는 공개 패널을 열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다. 이번엔 행사장 소회 의실을 빌려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강연장 형식으로 기획해보자는 것이었다. 손흥민 씨께서 패널에 자리하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습. 또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면 더욱 풍성해질 거고요. 저도 꼭 참여하고 싶습. 저 같은 사람도 예술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주최 측에 정식으로 제안해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가능하다면 5일차 정도에 열면 딱 맞겠어요. 뭐라고? 또 패널 토크를 한다고? 지난번엔 소규모라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공개 세션이라며? 이대형은 스태프에게서 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눈썹을 치켜세웠다. 네,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합니 이미 전시 참여 작가 몇 분과 기자단 그리고 손흥민 씨가 같이 참여할 예정이래요. 규모도 제법 클 것 같고요.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기엔 후원사들도 긍정적입니. 사실 이 기회에 행사 이미지도 쇄신하고 논란을 잠재우자는 의견이 많거든요. 예술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한다는 취지로 벌써 관람객들이 예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대형은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결국 깊은 고민 끝에 작은 목소리로 허락했다. 일단 하게 두되 세션 끝나고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는지 내가 직접 점검할 거야. 그리하여 페스티벌 5일차 오후 2시에 시홀 소회의실에서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입구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좌석도 빠르게 차올랐다. 사회는 최연우가 맡았고 참여 패널로는 미디어 아트 작가, 무용가,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다. 패널들이 무대에 올라가자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느껴졌다. 손흥민은 간단한 소개를 마친 뒤 자신이 느끼는 예술과 스포츠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다. 축구는 종종 인간 드라마라고 불리잖아요. 선수 개개인의 창의적인 움직임, 팀 전체가 만들어내는 하모니, 이런 요소들이 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예술적 감동을 주기도 해요. 이어 예술가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스포츠와 예술의 협업, 혹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최연우는 수월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저는 순수 미술 또한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고립되길 원치 않습. 다만 대중에게 다가가려다 보면 어떤 희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알지만 결국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믿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 예술이라는 게 결국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차에 자기들만의 리그에 머무르는 예술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청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예술이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이런 토론이 좋네요. 다양한 시각을 듣다 보니 꼭 한쪽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어떤 이는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SNS에 실시간 중계를 하는 중이었다. 그 시각 행사장 뒤편에서는 이대형이 스태프들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무대 위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인 듯했다. 저 대화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천박하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위원장님, 저는 저런 논의가 이 페스티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이니까요. 그래,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해온 방식과 너무 달라서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무대 위에 선 손흥민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축구 선수가 예술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다고 말할 수도 있음. 하지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예술의 본질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은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대형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언뜻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봤다. 이어 사회자인 최연우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본 시간이었습. 작은 시작일 수 있지만 이렇게 담론을 나누는 데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중들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진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빠져나갈 때 이대영은 조용히 무대로 걸어갔다. 손흥민이 뒷정리를 도우며 패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손흥민 씨. 낯선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대형이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손흥민 역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대형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늘 세션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대형은 고개를 젓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불편하기보단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내가 그동안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구나 싶네요. 그는 사람들 앞이라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손흥민 씨를 처음에 배제하려 했던 건 내 고집이 컸음 미술이든 음악이든 소위 순수 예술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말자는 의도가 있었지만 아마 그런 태도가 오히려 예술의 문을 좁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진지한 눈빛으로 들었다. 위원장님 입장도 이해합니. 예술이 가벼워지는 걸 경계하는 마음이실 텐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수 예술을 지키면서도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길이요. 마습 오늘 세션을 보니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예술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었죠. 그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씨와 처음에 심하게 부딪혀서 죄송합니. 이 페스티벌과 관련해 당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경비까지 동원해 쫓아내려 했죠.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변이 술렁거렸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촬영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대형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저도 놀랐지만 제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처음부터 흥분을 자제했어야 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해요. 두 사람이 짧게 악수를 나누는 순간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토론에 참석했던 패널들, 스태프, 그리고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관람객들까지 모두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는 다양성 포용, 예술의 미래를 함께 논하다라는 특별 세션이 긴급 편성되었다. 이번에는 이대형 위원장과 손흥민이 함께 패널로 나서는 자리였다. 각계각층의 인사, 언론 기자,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대강당이 가득 찼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최연우입니. 이번 특별 세션은 페스티벌 기간 중 많은 이슈가 있었던
예술과 대중성의 조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대형 위원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에 앉아있던 이대형이 마이크를 들었다. 이전에 제가 행사 초기에 보여드렸던 태도로 인해 실망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 사실 저는 예술의 전통과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했습하지만 이번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그리고 손흥민 씨와 여러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많이 깨달았습.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진정한 힘이라는 점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손흥민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손흥민 씨가 패널 토크에서 해주신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술은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앞으로 좀 더 열린 자세로 우리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 전통과 깊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죠. 두 가지가 충돌한다기보다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 두 사람은 짧지만 핵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럼 앞으로 서울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각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이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 스포츠, 과학, 미디어 등 협업을 확대해서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분위기는 고무되었다. 세션이 끝난 뒤 여러 매체에서 이 훈훈한 해프닝을 집중 조명했다. 초기에 갈등을 빚었던 예술계 거장과 스포츠 스타가 마침내 화해하고 다양성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스태프들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다. 처음엔 어찌 될지 몰랐다니까. 라며 안도했다. 관람객들 역시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바로 저 화해와 공감의 장면이었다고 말하곤 했다. 이 예술 축제가 단지 순수 미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점차 넓은 스펙트럼을 수용하려고 변화하는 모습이 좋네요. 손흥민 씨, 역시 예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니 몰랐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페스티벌 폐막식 날 이대형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저희 조직위도 많이 배웠습.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활동가들과 협력해 예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합니.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깊이를, 대중은 일상에서의 체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큰 호응이 일어났다. 그렇게 폐막식 현장은 굉장히 열띤 환호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폐막식이 끝난 뒤 손흥민은 무대 뒤편에서 잠시 쉴 틈을 가졌다. 그에게 다가온 이대형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일로 나도 많은 걸 배웠습. 예술이든 스포츠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죠. 그 본질을 놓쳤던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변화를 보여주시는 게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성 토론회나 패널 세션을 자주 열 건데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미소 지으며 함께 박수를 치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언론 인터뷰 중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이번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대형 위원장과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은 화해하고 좋은 메시지를 남기셨습.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저는 이번 일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음을 느꼈습.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예술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모든 분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들어주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면
그 차이점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점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막을 내리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는 이번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후기와 영상, 사진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다양성의 힘을 느꼈다. 예술의 문턱이 조금 낮아져서 좋았다. 손흥민이 나와서 이벤트가 더 빛났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대영 역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내년에는 스포츠와 예술의 콜라보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 그 말에 기대감을 높였다. 주최 측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스태프 교육 및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협업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공언이었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행사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이 로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번 사건, 처음엔 정말 삐걱댔지만 결국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으니 다행이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해요. 예술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SNS에 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내년엔 정말 스포츠 사트 콜라보 전시가 나오는 걸까 기대되네. 저도요, 손흥민이 직접 기획한 퍼포먼스라도 열리면 진짜 대박일 텐데. 서로 웃음이 번졌고 한 스태프는 말했다. 대어 열심히 준비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는데 놓칠 수 없죠. 이렇듯 소란스러웠던 축제가 결국은 화합과 배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여운을 남기며 끝이 났다. 그날 밤 행사장 불이 점차 꺼지고 마지막 청소가 이루어졌다. 무대와 전시장 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최 측도 방문객도 느꼈을 것이다. 아, 이렇게 하나의 축제가 막을 내리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제가 이번 이야기를 공유한 이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갈등을 자주 겪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원래 거부감부터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고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폐막식을 마치고 SNS 라이브 방송에 잠깐 연결되었다. 아쉬움 섞인 표정이었지만 말투는 희망에 차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예술 행사나 다른 분야에서 내 자리가 아닌가 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꼭 용기 내 보세.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음. 그리고 오늘처럼 누군가는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저는 또 다른 장르와의 협업을 고민 중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접한 여러분도 주변에서 서로를 배척하려는 목소리가 들리거든 이번 서울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스포츠 스타가 예술 무대에서 거부당했지만 결국엔 함께하는 길이 열렸습. 어쩌면 여러분도 내일 마주할 상황에서 작은 대화와 관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열 수 있을지 모릅니.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 아, 그리고 혹시 아직 이 이야기의 뒷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 손흥민과 이대형,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향후 어떤 새로운 콜라보를 보여줄지 또 어떤 다양성을 품을지 기대가 되니까요. 이미 다음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장은 곧 열릴 것입니. 내년에 있을 새로운 축제 소식이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 언제 어디서든 더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길 기대하겠습니다.